코로나19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라고 하던데 백신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알레르기 약을 복용한 후에 주사를 맞으면 덜 아프다, 부작용도 없다. 무슨 글을 받으셨는지 저한테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가족이 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49개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에서 예방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예방접종에는 오늘 6월까지 총 350만 명분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화이자 백신이 사용될 예정이며 3월 24일 도입된 1차 물량이 국가 출하 승인을 마치고 내일부터 지역 예방접종센터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노인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도 지역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대상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접종 대상자와 예방접종센터 설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센터 내용 및 접종 일정을 수립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접종에 동의하신 어르신께는 전화 안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지정된 일시에 방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 일시를 확정하여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께는 개인별 접종 일정과 장소, 유의사항 등을 모바일 앱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고령의 접종자께서 예방접종센터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차량, 전세버스 배차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 및 국방부와 공동으로 예방접종센터의 내원이 어려운 도소지역에 거주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별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육교가 없어 선박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예방접종센터 내원이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접종 동의 조사 시에 별도 항목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원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5월 중에 65세에서 74세 어르신 접종과 병행하여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고 유통 보관이 편리한 백신을 활용해서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서지역에서의 접종을 위해서는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가 활용되고 무의도서인 경우에는 보건진료소, 또 병원선, 그리고 해군 함정 등을 활용해서 접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4월 1일부터 접종을 실시하는 예방접종센터에 대해서 시설, 장비, 인력 확보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각 예방접종센터별로는 모의 훈련을 통해서 안전하고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향후에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4월 말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예방접종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을 맞을 때가 되면 문자로 안내를 해준다고 하던데 어르신께서 글을 못 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어르신들께 예방접종 동의를 또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동의를 하실 때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서 그런 분들께는 문자 메시지로만 안내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장 통장님께서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거나 전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일정을 안내해 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이상 증상이 와서 119에 실려간 적이 있다라고 코로나 백신 접종은 해도 되는지 네, 일단 당시에 경험하셨던 이상 증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19에 실려가셨던 그 사례가 아나필락시스에 해당되었던 사례라면 백신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일부는 코로나19 백신과 겹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완전히 금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의에는 해당이 될 수 있겠고, 주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득실을 따졌을 때 득이 아주 명확하게 실보다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접종을 권고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예방접종을 맞는지에 대해서 장소 선택권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현재 질문 주신 어르신은 이제 79세 어르신이어서 현재 저희 접종 계획에 의하면 화이자 백신을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화이자 백신은 예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냉동 백신이어서 해동을 해야 되고 또 한 병당 6명이 주사를 맞으셔야 되는 그런 백신의 특성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기가 어려워서 예방접종 센터라는 거를 별도로 설치해서 거기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방접종 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접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선택하기는 백신 특성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위탁 의료기관,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예방접종 센터를 방문하시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위탁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접종하실 때 그쪽을 통해서 접종을 하실 수는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기 전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맞기 전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어떤 준비일까요? 아프지 않게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프면 맞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접종 전에 예진을 당연히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시고 접종 금기가 있는지 이런 사유를 검토를 하시겠지만 일단 뭐 감기 기운이 있거나 이러면은 날 받아서 가셨는데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기 전까지 세끼 식사 잘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하고 가셔서 잘 맞고 오셨으면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한 운동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 하루 이틀 그 목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강도 운동이라든지 음주 이런 걸 또 삼가해 주시고 또 접종 부위 같은 데는 당연히 깨끗이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또 뭐 어르신들 경우는 접종 후에 혼자 계시지 말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있으면 이제 증상 발생 시에 도움을 또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이상 반응이 혹시 하루 이틀 뒤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이나 1339 콜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성질환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은지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께서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기저질환이 악화가 되거나 안전성에 우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접종을 꺼리시는 경우가 있다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 예방접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저질환자와 노령자부터 접종을 해드리는 이유가 코로나19라는 병 자체가 기저질환자와 노약자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해외 일부 국가처럼 크게 유행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의 실질적인 피해는 경험하지 못하고 접종의 이익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가 방역을 소홀히 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언젠가는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은 감염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 접종이 되어 있으시지 않으시다면 큰 피해를 입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상태도 굉장히 다양하실 텐데요. 고혈압, 당뇨병 같은 단순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과 그 다음에 건강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백신 접종의 이익을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사회활동도 활발히 하실 수 있고 백신 접종도 매우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성 신장질환이나 만성 폐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접종이 훨씬 더 이익이신데요. 만약에 투석실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끔찍할 겁니다. 의료기관 이용도 작고 이미 코로나19가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매우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만성질환자들께서도 현재 몸의 컨디션이 좋으시고 급격한 증상 악화가 당장 없으시다면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말기 질환을 가지시거나 현재 발열 등의 증상이 진행 중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조금 피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컨디션을 추스릴 수 있고 충분한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 2분기 접종은 기관별로 좀 넉넉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라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다. 네, 일단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백신이 치매를 유발하려면 신경세포나 뇌에 영향을 만성적으로 주어야 되는데요. 기전상으로 볼 때 백신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이 신경세포나 뇌에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알레르기 약을 먼저 복용한 후에 주사를 맞으면 덜 아프다 하고 부작용도 없다라는 글을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받았는데 무슨 글을 받으셨는지 저한테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그 알레르기 약이라고 하는 게 아마 항히스타민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레르기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으면 덜 아프지는 않고요. 그리고 주사를 맞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사를 맞으면 알레르기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저희는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사를 맞고 나서 맞은 부위의 어떤 발적이라든지 맞은 부위의 두드러기 또는 전신적인 두드러기를 포함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민 반응,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 말씀하신 항히스타민제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럴 때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그런 필요한 약들을 의사 선생님들께서 처방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화이자를 접종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화이자 접종을 하는 이유가 이게 냉동 백신이어서 어디서 이거를 그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건 냉장 백신이니까 좀 더 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그 제품의 차이는 있지만 안전성이나 아니면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크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도록 결정한 이유는 가장 빨리 들어오는 백신이 화이자 백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먼저 접종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접종 대상자가 75세 이상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온 백신을 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접종을 받으셔야 되는 어르신들께 접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불편함이 좀 생깁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예방접종 센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데 가셔서 접종받기가 어려우신 거죠. 좀 멀리 이동을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가장 빨리 들어오는 백신을 가장 우선순위인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접종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2번 그 안내된 일정에 접종을 맞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입니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데 최근 자극적인 가짜 정보를 접하시다 보니 백신의 불안과 불신을 가져서 접종 권유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청장님과 또 이곳에 참석하신 전문가께서 근거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영상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설득하고 싶다라는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시는 것이 개인의 관점에서든 또는 우리나라 공동체의 관점에서든 명확하게 이득이 더 많습니다. 기저질환을 갖고 계셔서 걱정이시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기저질환이 있고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기저질환이 있고 백신 접종을 하실 예정입니다. 제 아내는 기저질환이 없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셨을 때 걱정되는 것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잘못된 정보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 피해를 그냥 감수하고 우리 모두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버티세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지 못해도 꼭 보호해야 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잘 보호가 되면 우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지 못해도 코로나19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명확하게 이득이 많고
걱정하시는 상황 그렇게 많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들만 잘 지켜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근거, 위험도가 높고 안전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확신을 갖고 접종하셔도 그리고 접종하시도록 설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전문가분들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라고 이제 브리핑에 참석을 해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코로나19의 위기에 대응하는 마음은 국민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족이 있고 코로나19가 최대한 빨리 끝나서 과거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당국을 믿어주시고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확실히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손해보다 이익이 훨씬 상회하는 상황이고 어떤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도 있고 믿지 말아야 될 정보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국민들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께서 사리분별을 잘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아는 것이 힘인데 제대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코로나19를 직접 대응하는 1차 의료 종사자와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이 가장 1순위였습니다. 또 접종이 잘 되어서 어르신들이 잘 보호가 될 수 있다면 코로나19의 관점에서는 어르신들이 지켜질 수 있으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위험이 낮아질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접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코로나19로부터 한 단계는 더 자유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개인의 관점에서도 또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도 어르신들의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꼭 접종을 해주셨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 듣고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이 오는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질문 주신 것처럼 많은 걱정과 기대가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중증으로 갈 위험과 또 사망하실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자녀분들께서는 부모님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또 당일 접종을 맞으실 수 있도록 교통이나 안내나 좀 모시고 접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접종을 하고 나서도 건강 상태가 괜찮으신지 잘 보살펴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부터 확대되는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이 계획대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